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번주부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힘이 조금 빠지실 수는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 365일 하락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원래 오르면은 내리려고 하는 탄성이 있는 거고, 내리면은 올리려고 하는 탄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 뭐 시장이 빠지는 거는 환율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주를 같이 좀 드릴 테니까 그거 슬금슬금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서 같이 좋은 결과 얻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이랑 범한퓨어셀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시장이 끝난 부분이 있는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고 짜증나고 답답하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시장이 그만큼 빠져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낙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들면서 못 버티다가 장 막판에 정말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막 오전에 막 조금 올렸다가 계속 줄줄줄줄 빼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눈곱만큼 살짝 올랐다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급하게 조급하게 빨리빨리 무언가를 좀 산다라기보다도 천천히 내가 시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딱 뭐 백화점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급하게 살 거 아닌 이상 명품을 쇼핑을 할 때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매장도 가보고 저 매장도 가보고 뭐 구찌도 가보고 프라다도 가보고 버버리도 가보고 이 매장 저 매장 구경을 하면서 천천히 시장을 보잖아요. 백화점 쇼핑을 하잖아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본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천천히 내가 시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결국에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345.50원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장 막판에 그나마 좀 외국인이 참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은 있는데, 장중에 보시면은 환율이 크게 오른 것 대비했을 때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닌데, 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받아주는 매수세가 전혀 없다 보니까는 시장 변동성 약간의 좀 작은 돌에도 출렁임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로 장 막판에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기사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8월 23일 뭐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문 대통령 13년 만에 원달러 뭐 1340원 이렇게 환율 리스크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좀 살짝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지수가 1%가 밀리면은 종목들은 거의 2% 정도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수가 2%가 밀리면은 내 종목은 뭐 보통 4% 정도가 밀린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6%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피도 1.1%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투매에 동참을 한다라기보다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거는 과거 경험상 여러분들 분명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절대로 뭐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뭐 하락하는 거는 지수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좀 한 번씩 보시면서 그래도 앞으로의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잡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 때문에 같이 밀려나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주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 제가 뭐 태웅로직스도 뭐 추천을 드려서 뭐 수익 실현을 완료를 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3,500원, 지금 시장 밀렸는데 23,050원에 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2차 매수가는 22,500원, 여기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출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더라도 작년 대비했을 때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경쟁사인 K옥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 상태이나 업계 1위로서의 지위를 감안을 하면은 일정 프리미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신세계랑 인수 계약 임박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분할적으로 평단 관리를 하면서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단기성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도 차트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5,990원 부근, 제가 유튜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량을 보고 좀 매수가를 집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5,99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4에서 5% 손절 잡고 좀 움직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여기서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 다나와랑 인수 관련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온 다음에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양봉으로 시장이 애매하고 안 좋은 와중에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양봉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좀 V자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보통은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버티면서 버티고 올라가는 L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지지점을 만들고 다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V자 패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좀 좋아하는 갭도 메웠고 V자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아센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늘어질 수 있는 차트예요. 제가 뭐 코리아센터라든지 뭐 다른 것들 보면은 뭐 최근에 지금 뭐 풍원정밀 이런 것들도 제가 수익을 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패턴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조강 ILI 이런 것들도 뭐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미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바로 다음에 눌림목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는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로 뭔가를 좀 빨아먹기에는 차트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개별 이슈가 어떻게 뭐 붙을지에 대해서, 뭐 내일 어떤 식으로 뭐 기사가 나올지, 아니면 내일 모레 기사가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인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패턴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L자형으로 여기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양 자체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L 패턴이에요. 상승 나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35,500원 여기서 좀 버티는 지지점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은 우리가 좀 단타성으로도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 관련해서 수수도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PMFC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용 건설용 연료 전지 개발 전문 제조 업체인데, 초고압 산업용 공기 압축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던 범한 산업이 2015년도에 GS 칼텍스로부터 잠수함용 연료 전지 사업부를 양수를 했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제철로부터 건물용 연료 전지 사업 부분을 양수를 했으면서 19년도에 수소 연료 전지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됐다. 그래서 수소 관련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두 번째 잠수함 연료 전지 AIP 상업화에 성공을 한 부분이 있고, 국내 잠수함용 연료 전지를 전담을 하고 있고, PMFC 주력으로 하는 만큼 선박 다양한 모빌리티 확대가 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존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랑 재래식 잠수함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핵 원자로 핵반응을 통해서 얻은 동력으로 운항하는 잠수함이고, 과거에 뭐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전기 모터를 작동을 하지만, 방전이 되면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디젤 엔진을 좀 같이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디젤 엔진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흡기라든지 배기를 위해서 수면으로 좀 올라와야 된다, 부상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적인 부분이 있고,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AIP 공기 분류 추진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굉장히 뭐 적한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요거를 좀 보완을 한 게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9급 장보고급 잠수함 9척, 그 다음에 손원일급 잠수함 9척,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급 중 잠수함 3척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손원일 급 잠수함 9척이랑 도산 안창호급 3척의 범한 퓨어셀이 잠수함용 연료 전지를 모두 담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 수준인 12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11개가 추가 구축 예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 수소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좀 어떻게 커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좀 성장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지금은 좀 우리가 여기서 지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리한다라기보다도 좀 지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시장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무언가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잡으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돌이켜보면은 항상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